D램과 낸드 가격이 2년 만에 드디어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D램 수출 금액, 중량 기준 수출 단가 나쁘지 않은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최악의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 거의 6월달, 7월달 들어와서는 영업이익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더 이상 안 빠지고 약간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 아직은 적자가 유지가 되네요. 그죠? 3Q도 적자, 4Q도 적자. 근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희망이 좀 보이는 쪽은 이쪽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이제 시장이 아침에도 원래 반도체 장비주들이 좀 우리 장시작전 방송 잠깐 할 때 그죠? 개장 초에 괜찮았죠, 그죠? 괜찮았다가 결국에는 뭐 코스닥 시장이 무너지면서 윗꼬리를 달면서 조금 다 밀려버리고 뭐 약세로 만들어진 종목들이 꽤 있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의 대장주들은 잘 견디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삼성전자부터 이야기를 많이 좀 대형주 위주로 좀 해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며칠 전에 이미 나왔던 이야기인데, 어제와 그저께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국내 언론사에서 기사화를 하면서 주가가 좀 움직임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면, 한국경제에서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의 모바일 메모리 값이 20% 인상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D램 가격이 올해 2분기, 그 다음에 4분기, 내년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냐?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나오냐 하면 스마트폰 업체들이 재고가 많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지금 중국 쪽에 파웨이 쪽도 그렇고 뭔가 샤오미도 그렇고 재고가 지금 많이 줄고 있어서 다시 또 이제 주문을 받아야 되는,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업체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으로 이렇게 태핑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는 가격을 조금 높여줘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스마트폰 업체들이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재고를 지금 이제는 또 부족한 사니까 다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가격이 모바일 D램 가격이 지금 돌아서지 않을까, 뭐 그런 내용들이 사실 9월 8일 날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9월 8일 날 그 내용이 리서치 쪽에서는 나왔고요. 그게 파웨이의 메이트 60 프로라는 그 악재에, 그리고 하이닉스가 그 제품을 뭐 썼다, 거기에 탑재돼 있다라는 거가 너무 큰 뉴스에 가려가지고 안 보였는데, 사실은 모바일 칩 쪽 가격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유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기사화가 되기 시작한 게 12일 그리고 13일 어제 이틀 동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알려지면서 D램과 낸드 가격이 2년 만에 드디어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낸드는 매출이 1년 만에 지금 오름세로 전환했다. 낸드가 사실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죠? D램보다. 근데 이쪽도 지금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고, 메모리 업계의 감산 효과가 드디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계속 이게 한 2주 전부터 보여드리던 차트가 바로 이 차트였죠.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하이닉스 설명드리면서 지난 2분기가 여기였는데 D램 가격이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이제 드디어 BEP까지 돌아서는데, 3분기에 D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해서 7%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제가 2주 전부터 이 부분들을 보여드리면서 반도체 쪽이 그래도 2차 전지보다는 시장을 그래도 견인하는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내년도까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11일 날 발표됐고요. 그 11일 날 발표된 D램과 낸드에 대한 수출 금액과 그 다음에 중량 기준의 수출 단가의 그래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뭔가 이게 최악의 구간을 성장률을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수출 금액도 이렇게 빠지다가 세로 막대 그래프가 서서히 조금씩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성장률도 아주 큰 폭으로 마이너스 성장하다가 지금 돌아서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보여드렸었고, 이번 9월 들어와서의 수출 데이터도 업데이트를 하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중량 기준으로 나눈 수출 단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량 기준의 수출 단가도 지금 보시면 작년도 하반기부터 큰 폭으로 떨어지다가 상반기에 바닥 찍고 지금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 그래서 D램 수출 금액, 중량 기준 수출 단가 나쁘지 않은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최악의 구간은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낸드 쪽이죠. 플래시 메모리 쪽의 흐름을 보면 여기 수출 금액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성장률도 지금 마이너스 큰 폭으로 성장해서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중량 기준으로 수출 단가는 아직까지 이렇게 박스권에서 갇혀 있는 모습인데, 뭐 감산 효과가 만들어지고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뭐 주문을 내기 시작하면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수출 단가도 이게 이렇게 좀 회복되는 그런 그림이 9월 말로 가면 또 그리고 4분기로 가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것을 시장에서는 먼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요 내용이 9월 8일 날 발표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파웨이 때문에 사실 이게 모바일 메모리 쪽에 회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기사가 이제 파웨이가 조금 나왔고 조용하니까 이제 12일, 13일 날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리서치에 나오는 뭐 리포트들을 무조건 이게 믿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무조건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냥 산업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유료 데이터들을 알려주잖아요. 그런 유료 데이터들 같은 정도만 우리가 참고하는 것은 충분히 저는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산업에 대한 이해, 그렇죠. 종목에 대한 공부할 때는 리포트가 중요해요. 네. 하나 무시해야 될 거는 목표 가격. 그렇죠. 가격이라든지 뭐 투자 의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이런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참고만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리서치에서 그런 유료 데이터들을 직접 다 만들어서 올려주니까 우리는 그 돈 주고 우리는 못 사는 것들이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산업이 어디로 가려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9월 8일 날 사실은 먼저 시장에서 리포팅을 했는 건데 기사가 12일, 13일에 다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아마 보신 분들은 먼저 그 흐름을 캐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부품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신호들이 관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삼성전기의 MLCC도 부담을 줬던 것이고 여러 가지 스마트폰 업황의 부정적인 부분들이었는데, 내년도 물량을 이제 준비를 계획을 하면서 오더컷,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오더컷이라고 되어 있으면 뭐 우리가 또 요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이 오더컷은 주문을 축소시키는 건데, 이 주문 축소시키는 것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더컷이 끝나고 오히려 주문을 이제 내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메모리 제품 가격들이 반등이 관찰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삼성전자의 메모리와 스마트폰과 판가 협상을 진행해 보니까 D램과 낸드의 1, 2년 지속되어 온 판가 하락이 이제는 멈추고 인상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요게 이제 어제와 그저께에 기사로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발 빠르게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들을 알려주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참고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투자할 때 참고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러면 삼성전자의 분기별 영업이익 컨센서스 전망치에 큰 변화가 있는가? 하이닉스의 분기별 영업이익 컨센서스 전망치에 변화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점검을 해봤고 보니까 일단은 3Q고요. 여기에 위에가 4Q인데 하락세는 멈췄다.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보시면 거의 6월달, 7월달 들어와서는 영업이익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더 이상 안 빠지고 약간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 4Q도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행보하면서 고개를 약간 들고 있는 상태. 그래서 감익은 이렇게 되는 감익은 끝났다라는 것을 컨센서스 전망치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연간입니다. 요거는 연간. 밑에 그래프가 23년이고 위에가 24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 전망치도 하향 조정은 이렇게 가파르게 하향 조정되는 것은 끝났고 이제는 더 이상 안 좋아지는 모습은 없고요. 올해가 약 10조 정도라면 내년도는 이것보다 훨씬 좋게 보네요. 지금 보면 30조 후반대 약 40조 가깝게. 올해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것으로 지금 컨센서스 전망치는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가 올해보다 좋아진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부터 그런 부분들을 삼성전자도 주가에 반영해 가지 않겠냐,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은 하이닉스죠. 그래서 하이닉스 한번 체크를 제가 그려왔는데, 아래쪽이 3Q고요. 4Q입니다. 하이닉스는 뭐 여전히 메모리 쪽으로 그 반도체 쪽으로 이제 더 대부분이 사업이 돼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보다는 아직은 적자가 유지가 되네요. 그죠? 3Q도 적자, 4Q도 적자. 근데 항상 주식시장은 뭘 좋아하냐? TA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TA,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적자긴 한데 적자를 보이다가 적자 폭이 지금 감소되고 있는 트렌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전히 적자긴 하지만 과거 대비해서는 하이닉스도 시장에서는 좋게 보면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반등을 한 거고, 지금 보시면 적자 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최근에도 약간 3Q도 고개를 약간 들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적자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으로 4분기가 되면 더 줄어드는 걸로, 까만색 그래프가 3Q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죠? 4Q의 적자폭도 지금보다 더 줄어드는 걸로. 근데 모바일 디램 가격 인상 폭에 따라서 이 컨센서스 전망치가 4분기도 좀 더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뭐 부분이 나타나는지는 추후에 제가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내년도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 전망치는 하이닉스가 흑자로 돌아서는 걸로 이제 좋아지는 그림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여기 24년, 여기 23년입니다. 올해는 뭐 적자가 이대로 끝날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내년도 들어가면 적자에서 드디어 흑자. 그래서 턴어라운드로 지금 주가가 먼저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내년도는 한 5조에서 10조 정도 사이에 연간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흑자를 낼 것이다. 계단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른 쪽보다는 그래도 어제도 보시면 어제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한 150만 주 정도? 네, 외국인들은 조금 수급이 약간 쉬었는데 어제 기관이 어제 한 150만 주 정도 담으면서 뭐 강보합 정도에서 최소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 하이닉스는 어제 장중에 한 3, 4%까지 올랐죠. 그죠? 올랐다가 막 판에 윗꼬리가 이렇게 좀 달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제가 여기서부터 뭔가 반도체 쪽에 수급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꽤 많이 진격을 해서 20일 누적 기간 순매수 포지션이 지금 중립 이상 포지션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요거는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반영이 좀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저는 의미 있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먼저 하이닉스부터 한번 보면, 자, 이번에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가 마이너스 4%짜리 음봉을 만들어낸 자리죠. 마이너스 4%짜리. 그때가 파웨이의 그 메이트 60%인가요? 그 제품에 뜯어보니까 하이닉스의 로고가 하필이면 있는 반도체가 발견되면서, 야, 이거 하이닉스 완전히 이거 찍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죠? 그러면서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팔아먹고 있는 거 아니야, 물건을? 근데 뭐 우리는 그냥 유통상한테 팔았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우회해서 이렇게 들어갔다, 뭐 이렇게 좀 뭐 오해를 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TSMC나 뭐 이런 제품들도 충분히 흘러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던데, 어쨌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악재를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밑에서 그 음봉 밑에서 빌빌거리느냐, 아니면 이 악재를 회복해서 빨리 그 음봉을 회복하느냐. 저는 에너지를 판단할 때 항상 이런 부분들을 보거든요. 호재가 났을 때, 악재가 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빨리 회복하거나 지키느냐를 잘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악재가 났기 때문에 빨리 이 음봉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회복을 하면 뭐다? 그러면 파이웨이의 메이트 60%에 대한 이 악재는 시장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 거거나, 이 하이닉스를 판단할 때, 그죠? 펀더멘탈에 있어서 3일 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거의 이틀 만에 캔들을 거의 음봉을 많이 회복을 했고, 어제는 그 위로 어제 주가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이슈 뉴스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특별한 아주 심각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면 요거는 희석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번에 저점도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구간 있죠. 지난번에도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는데, 하이닉스는 11만 원 정도가 내려오면 살려고 하는 대기 매수세가 매우 탄탄하다. 여기를 봤을 때.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지난번에 이 그림을 그려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가 1.3배인데 여기 구간은 부담스러우니까 적어도 1.3배 아래에 있는 구간, 즉 거기가 11만 원 정도니까 11만 원 정도 전후까지 오면 대금 매수세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좀 없는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라는 건데, 이번에도 결국에는 여기 11만 원까지도 떨어지지도 않고 그 부근에서 떨어졌다가 바로 이렇게 돌아서는 거 봤을 때는 일단은 여기는 탄탄한 지지력을 좀 가지고 있다, 하이닉스는. 그리고 펀더멘탈도 뭐 좀 전에 보셨던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11만 원과 적어도 13만 원 정도의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에서의 흐름 정도를 당분간은 계속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는 지난번에 21선과 61선 여기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원래 이렇게 한번 데드 크로스가 만들어지면 좀 수개월 정도가 여기에 좀 시달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에 공급한다는 그 한 방에 여기 21선과 61선을 한 방에 이렇게 양봉으로 뚫어버렸잖아요. 그죠? 뚫어버리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이 부분이 영향력이 지금 제한적인 부분이고 7만 원 위에서 잘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목요일 그리고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초 정도 까지 하면 이 반도체가 아마 저는 방향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방향성만 좀 위쪽으로 잡아주는 방향이 나타나면 저는 뭐 반도체를 중심으로 그래도 지수가 좀 회복되는 그러한 흐름을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 우리가 뭐 누군가는 어쨌든 큰 형님이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그쪽이 반도체 쪽이 좀 먼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 한번 기대를 하면서 다음 주 초반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